안녕하세요, 여러분. 세팅을 하느냐고 조금 지각했습니다. 오늘 저녁 10시에 만나기로 했던 라방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세로로 하고 싶은데 시스템적인 한계랄까요? 배터리가 없어서 옆으로 놓고 이렇게 충전을 꽂았거든요. 그리고 이 가로로 하면 좀 와이드하고 좋지 않을까 해서 해보고 있는데, 저 또한 이 자막이 옆으로 돌아가 있다는 이 문제를 지금 도와주실 분이 계실까요? 어떻게 하면 가로로 하는데 세로로 뜰 수는 없을까? 형 목소리 미쳤네요. 고마워. 정말 또 많은 분들이 이 라방을 봐주시고 계시군요. 다시 프레시하게 시작하는 느낌으로 마류 비즈를 깔고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이스 바리톤 길병민입니다. 오늘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있었죠. 길병민의 클래식 프렌즈 콘서트, 소제목 더 로열 오페라 갈라 콘서트를 컨텐츠로 한 더 로드 뮤직의 첫 번째 대형 스페셜 기획이었는데요. 다들 잘 들어가셨죠? 집에 뭐 운전하시거나 뭐 귀가 중에 보지 마시고 안전하게 일단 들어가시고, 저장할 테니까 이따가 몰아보세요. 배경음악 조금만 줄여주세요. 오케이. 음악이 있는 곳 위에서 말하는 게 조금 말씀을 드리기가 용이하달까요? 제가 좋아서 BG를 항상 깔고 라방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지금은 잘 들리나요? 밸런스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콘서트 이야기를 마저 이어가면, 오늘 오후 5시에 있었어요. 이번 공연 끝나고 저도 정리하려고 보니까 한 8시쯤이었는데 참 많은 분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번 특별 기획이 오픈이 되자마자 정말 많은 응원의 메시지를 받았고, 정말 그 관심과 사랑을 많이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공연이 전석 매진이 정말 되어서 우리 아티스트 분들, 연주를 한 싱어부터 오케스트라 단원, 지휘자님까지 다 참 감사한 그 마음을 품고 연주로 보답을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흥분이 많이 되어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병민님 추진력, 기획력, 박력, 실력, 포파 최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공연 찾아와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었고, 이 여운이 채 가시기 전에 이렇게 라이브로 같이 소통하고 후일담 나누고 싶어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네, 매진 축하합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뭐 매진인 공연, 매진 아닌 공연, 모든 공연이 소중하지만 이번 공연은 특히나 정통 클래식 그리고 오페라를 컨텐츠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서 사랑을 받았던 오페라틱 발성으로 참가를 했던 팬텀 싱어부터 모든 저의 삶의 여정이 뿌리가 담겨있는 모습이다 보니 더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항상 제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응원해 주시고 저의 음악 그리고 저의 모습을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하는 우리 팬님들의 바램과 도움 덕분에 가능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더 성장하면서 더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속 진화해야겠죠. 항상 잊지 않고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채팅을 보내주고 계신데 제가 이제 라방 초짜라 하면서 자꾸 제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 좀 팁을 얻었어요. 안 그래도 좀 할 말을 준비하고 하는 편이긴 한데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문을 너무 무시하는 모습이 될까봐 절대 무시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래서 미리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피드백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댓글도 캡처해놓고 또 우리 공식 팬카페 위드로드 에서도 조금 댓글을 모아봤습니다.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댓글은 지금 잠시 동안 못 읽는다는 점 양해를 해주시고요. 누구에게 팁이 아니고 그냥 제가 찾아봤어요. 이런저런 레퍼런스를 보면서 유연하게 잘 하시는 분들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원래 라방이 그래요. 킥킥 이제 들리네요. 멋진 목소리 괜찮아요. 할 말하고 사라지셔도 라방 초짜 아닙니다. 로드 오브 뮤직 시리즈 만들어주세요. 언제부터 기획하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해주셔도 좋아요.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킥킥킥킥킥킥 그냥 하고 싶은 말 해주세요.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댓글을 따라가다가는 거의 쇼미더머니에 지금 나가야 될 것 같이 말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제가 준비한 질의응답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댓글을 반영하기 전에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더 로드 오브 클래식 길병민을 통해 전해드리고 싶은 클래식 이런 의미를 담고 더 로드 오브 클래식은 뭘 들려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기획 취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항상 기획 공연을 한다는 생각을 하면 그런 뿌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곤 하는데 그 뿌리를 돌이켜 볼 때는 항상 그냥 제가 어디서부터 여러분들께 많은 사랑을 받기 시작했는가 이걸 돌아보게 돼요. 근데 그래서 제가 로열 오페라 하우스까지 경험을 하고 또 계속 이제 클래식을 하는 사람으로 챌린지를 멈추지 않는 이 근본이 형성된 그 지점부터 여러분께 멋진 공연을 만들어서 보여드리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이 클래식 프렌즈 콘서트라는 타이틀로 공연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기획 취지 궁금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해해주세요. 그리고 더 로열 오페라 이렇게 소제목이 붙었는데 가장 맨 처음에는 제가 오늘 모셨던 초특급 게스트 두 분 중에 이제 김정훈 선배님, 이혜지 선배님 두 분 와주셨잖아요. 그 정훈이 형과의 만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가 어떻게 산전수전 끝에 서울대학교에 입학을 해서 거의 맹꽁지였죠. 어렵게 입학을 했는데 학교를 들어가면서 다짐했던 부분은 정말 뛰어난 친구들이 많고 재능이 많은 친구들이 많아서 끊임없이 제 속을 후벼 팠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커다란 그 패배의식 그러면서 가장 들었던 생각은 이 동료들한테 이 동문들한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 돼야겠다. 정말 명함 내밀 때 쪽팔리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저는 앞서 가신 선배님들 또는 저에게 좋은 롤모델이 되어주시는 분들을 섬기는 마음을 갖되 나만의 길을 만들어야겠다. 내가 이번 생에 가진 부족한 재능이어도 갈고 닦아서 갈 수 있는 그곳을 향해 가겠다. 이런 마음을 다잡으면서 학교 생활이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베르디 국제 콩쿠르에서 우승하신 선배님이 있다고 신문 기사로 봤어요. 그게 이제 테너 김정훈이었고, 우와, 이건 뭘까? 한국인으로 태어나서 세계적인 콩쿠르에서 우승을 한다는 건 뭘까? 그리고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고, 우와, 나랑은 다른 인생, 신기하다. 막연히 이렇게 생각했는데, 운명적으로 이제 학교 복도에서 우리 선배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 입장에서는 복도가 꽉 찼어요. 실제로도 형님 풍채가 좋으셔서 복도가 꽉 찬 것도 있지만, 그 형을 이제 영접한다는 그 아우라에 확 뭔가 느낀 거죠. 우와, 형님을 실제로 뵀네. 그래서 형 안녕하세요. 병민입니다. 했더니 재밌게 듣고 계신가요? 볼 때마다 늘 놀라워요. 킥킥킥. 뭐 풍채는 병민님도 진짜로. 오늘은 형님 많이 슬림한 모습으로 이제 무대에 서신 건데, 와, 그때는 정말 꽉 찼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렸더니 뜻밖에도 형님이 먼저, 전 선명히 기억해요. 형과의 첫 만남. 야, 너냐? 이렇게 너구나. 전 깜짝 놀랐습니다. 왜? 왜 나를 어떻게 알고 계시지? 이랬는데, 제가 그때가 이제 입학을 한 후에 다양한 활동을 하는 친구라고 이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었나 봐요. 왜냐면 학교를 입학하기도 전에 뭐 이제 그런 지금의 크로스오버 중창단의 모습이죠. 그런 중창단 그룹 활동을 하면서 사실 서울대 입학 전에 뭐 예술전당, 뭐 세종, 수많은 공연장에서 정말 서울대 교수님들 또는 대단하신 음악가분들과 공연을 이미 하고 있었고, 제야음악회를 한 뒤에 입학을 하는 격이었어가지고 좀 안 좋은 표현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정수를 하는 친구가 아니라 뭐 너무나 열려있는 친구구나, 이렇게 순화할게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튀는 입장에 형님이 알아봐 주셨나 봐요. 근데 딱 연습실로 부르시더니, 야, 노래 한번 해봐가 아니라 이거 좀 들어줄래?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울컥한데, 달랐어요. 좀 형은 다른 분들과 후배한테 접근하는, 또 마음을 열어주시는 부분도 달랐고, 가르쳐 주시려는 의지와 같이 공부하자, 같이 잘 알려지지 않고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을 같이 가보자,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형이, 오늘을 직관하신 분들은 어떻게 와닿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한 전율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정말 작은 연습실이죠. 이제 서울대학교의 그 조그만한 이제 당시에 리모델링 전 연습실인데, 온몸이 이제 박이 터져 나간다는 느낌을 그때 처음 들었고, 사람의 몸이 이렇게까지 진화할 수 있다고? 이거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고, 와, 가슴이 찐다. 형처럼 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참 들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그리고 제가 그때 바리톤 파트를 공부하고 있었어서 파보리타에 나오는 비엔 레오노라라는 아리아, 아마 입학, 입시 이런 거 할 때도 불렀던 것 같은데 불렀고, 오늘 불러드린 타노이저의 오드마인 홀더 아벤트 슈테른도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비엔 레오노라의 그 정말 풋내기에 설익은, 노래할 줄 모르는 흉내 내기에 급한 그런 미숙한 저의 목소리를 듣고는 형이 탁 반주 쳐주면서 들어주시고서 한참을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그것마저 나한테는 참 멋있었지. 어떻게 한마디를 뱉을지, 이게 필터링을 한참을 거치시는 선배님의 모습이 너무 이미 이제 fall in love 한 거죠. 우와 하고 딱 좋았는데, 병민아, 저는 이제 제 실력을 객관적으로 아니까 참 네 노래에는 꼬레가 있다 라고 해주시는데, 정말 긴장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평을 듣는 시간이. 그래서 형이, 제가 꼬레가 뭡니까? 뭐가 있다고요? 근데 형이, 네 노래엔 진정성이 있어. 당연히 부족한 거, 발성적으로 부족한 거, 경험이 부족한 거, 테크닉 모든 거는 수련하면 돼. 근데 마음으로 큰 울림이 있다 라고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꿈이 생긴 거죠. 꿈이라는 표현을 그때부터 제가 참 많이 쓴 것 같아요. 이게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이야기인데 10년이 흘렀잖아요. 형님을 만남으로써 그런 큰 지도랄까? 제가 항해해야 될 뭔가 세계관이 그때 빵! 온 것 같았고, 저 스스로 제가 모르는 저의 탤런트, 그런 거를 형을 통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태양이 형님도 계시죠. 제 삶의 스승으로서. 오늘 아프셔가지고 오늘 못 오셨습니다. 형 지금 죽 보내드렸는데, 이 얘기는 또 너무 긴 얘기니까 우리 솔레 형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이어가고요. 아무쪼록 이렇게 딱 강렬한 첫인상을 만들고 매일 갔어요, 연습실을. 왜냐면 아침 7시에도 형 목소리가 들렸고 밤 11시 끝날 때도 형 목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인간이 아닌가? 초인인가? 어떻게 하루 종일 연습을 한다는 게 성악가 분들한테도 가능한 건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니죠. 그 특출난 체력과 잘 쉬고 잘 쓰고 잘 발전에 기여하는 스킬이 있었던 스마트한 싱어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저도 그 모습에 본을 받고, 역시 정말 건강한 마인드와 건강한 신체,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이 생각하는 이상과 실천의 현실과 그 이상과 실천의 그 결합이 정말 감동의 경지에 이르는 삼위일체를 내가 우리 형 본받아서 꼭 하고 싶다, 이런 생각으로 맨날 연습 다녔는데, 그 매일 있는 순간에 매일을 지켜봐 주시고 연습하는 게 참 행복한 거구나, 오롯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를 실감케 해주신 선배님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2학년 올라갈 쯤인데, 보고 듣고 흘려주시는 이야기와 경험담만 들어도 얼마나 이 세계적인 이야기였겠어요. 저한텐 어디 가서 볼 수도 들을 수도 없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 2학년에 들어갈 때 이제 14년도죠. 정말 이런 대단한 선배님도 계신데, 그럼 이 넓은 세상에는 얼마나 뛰어난 아티스트와 싱어들이 현역으로 내 나이 또래에 뛰어난 경합을 펼치면서 노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비냐스 콩쿠르에 제가 어플라이를 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겨울방학 때 복도에서 형을 만나요.
그래서 또 너냐?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신입생이 국제 콩쿠르에 어플라이를 하는 경우는 그 당시에도 드문 경우였지만 형님은 그렇게 하셨고 그 다음 타자 같은 녀석이 저였으니까 형이 누군가 했더니 또 너구나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콩쿠르를 가서 저는 첫 인생의 국제 콩쿠르였는데 세미파이널리스트가 됐어요. 그때도 이제 국내에서 이제 상을 받고 또 뛰어난 실력으로 각광을 받은 선배 성악가님들 계셨는데 정말 풋내기인 제가 세미파이널로 올라가면서 저도 저 스스로 이제 깜짝 놀란 거죠. 그때도 오토마인 홀더 아헨슈타인도 불렀고 형이 참 좋아해 주셨죠. 이 얘기는 이따 오늘 콘서트의 셀리스트로 이제 연관되어서 들어갈게요. 그래서 저는 세미파이널리스트를 하고 형님께서는 콩쿠르를 하는 시간 동안 따라와. 그래서 형 옆에 돈키호테와 산초처럼 스페인입니다. 여기 또 배경이 바르셀로나를 걸어다니면서 저는 막 신이 났어요. 뮤지컬의 에노브 라만차의 산초처럼 난 산초 어디든 따르리 하면서 가는 것처럼 너무 좋았어요. 그냥 이야기를 흘려들을 수 있는 것도 좋은데 형은 항상 24시간 음악에 미쳐있는 사람 같았고 저한테는 늘 초인 것 같은 존재였어서 나도 저렇게 좀 초월하고 싶다. 그래서 형한테 여쭸죠. 형님 제가 이렇게 쫓아다니는 게 형님 피로도에 또는 스트레스에 방해가 되진 않을까요? 형님은 그런 거 전혀 없으셨습니다. 오늘 공연장에서도 오늘 또 평소에 이제 코로나와 여러 가지 위험 때문에 걱정됐던 인사를 로비에 나가서 하게 됐잖아요. 오늘 장훈이 형과 혜진 누님 이제 손님들이 또 많으셨고 한국에 내한하기가 참 힘든 일정 중에 오신 거라서 또 오케이 로비 나가서 또 인사드리자 또 하셔가지고 짤막한 포토타임도 갖고 했는데 제 삶 속에 있는 또 우리 음악 동생들, 성악 동생들, 또 제자들 많이 볼 수 있어서 무척이나 반가운 마음이었고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또 한결같죠. 무대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님께서 육성하시는 많은 후배들, 학생들, 제자들 다 또 많이 와주시고 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렇게 저는 이제 형님의 첫 제자인 셈이죠. 저 스스로 자부심을 내고 싶은 내가 보고 배운 스승님 가까이에 있는 참 저를 형제로 생각해 주시고 감사하게 참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비니아스 콩쿠르를 가서 형님 옆을 보좌하면서 형님이 경연을 치르시는 모습을 봤죠. 파이널리스트에 가서 제가 여쭈었어요. 형 어떻게 하면 이렇게 24시간 음악을 불가동하냐. 근데 24시간 하는 거라고. 걸으면서도 자면서도 연습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배우고 가르치면서도 늘 조금씩 더 나아질 수 있게 생각하신다고 하는 모습에 이건 뭘까? 이건 사랑이 아니고는 사랑이 아니고서는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걸까? 형이 음악을 그리고 삶을 열심히 사는 만큼 사랑하는 그 방법을 배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이제 파이널 경연을 치르시는데 알고 보니 형이 이제 처음이 아니더라고요. 이 비니아스 콩쿠르를 벌써 3수인가 4수인가 몇 번을 도전하신 거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것도 충격이었습니다. 왜냐면 이미 베르디 국제 콩쿠르 그 밖에 수많은 콩쿠르 다 우승으로 휩쓰셨는데 이런 사람도 시작이 있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때 제가 참 많이 하는 말이죠. 그 가치를 알아봐주지 않고 돌멩이로 바라보다가 그 돌보다 좋은 비유는 씨앗으로 갑시다. 어떤 꽃과 나무가 될지 모르는데 그때 확 피어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결심을 했죠. 나는 형님과 같은 씨앗과 뭐 열매와 꽃은 아닐지언정 들꽃이나 잡초나 숲은 되고 싶다. 이렇게 감동적인 걸 흘려주셨으니 보지 않았으면 제가 몰랐을 텐데 봤고 경험시키셨고 와 하고 싶게 만들었으니까 이번 생의 파이어는 이거다 결심을 했고, 형이 3순위 4순위 얘기를 하신 그 비냐스 콩쿠르에서 눈앞에서 시상식을 했는데요.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데이비드 정킴만 몇 번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했는데 뭐 특별상, 관중상 등등등, 그리고 우승상 이렇게 싹 다 받으신 거죠. 그날의 MVP셨고, 그때 희열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 그래서 참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 불가능이라고 할 때 분명히 가능한 게 있는데 다른 꾀 부리고 꼼수 부리지 않고 저렇게 정수의 끝에 도달할 수 있는, 근데 형 입장에서는 그것도 형의 아주 작은 계단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저한테는 참 이루어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 밤에 이제 형님 호텔로 가서 그 숙소로 가가지고 둘이서 얘기를 했어요. 애프터 파티도 있고, 애프터 파티 킵, 이거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애프터 파티 하고 숙소에 올라갔는데 막 그 리세우 극장이 꽉 찼고, 꽉 찬 오케스트라와 꽉 찬 관객분들과 그 피날레 막 연주를 끝낸 다음에는 아주 조용한 그 호텔 방에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고요와 정막 속에 식탁에 딱 앉았습니다. 형 트로피 상장 이렇게 딱 제가 진열을 하고 인증샷도 막 찍었죠. 형 사진밖에 안 남아요. 같이 찍었는데, 그래 앉아봐라. 그러면서 형이 다 똑같다. 이런 뜨거운 갈채와 환호를 듣고도 들어오면 정막이 함께하는 거고, 그 순간의 응원과 이런 순간들에 도취하지 말고 항상 네 자신을 다시 낮추고 갈고 닦도록 해라. 그러면서 컵라면을 2개 딱 형이 축하용으로 남겨놓은 거다 가지고 컵라면을 딱 까면서 물을 부으면서 이거구나, 나도 언젠가 이런 스페셜한 컵라면을 만들 수 있는 순간을 만들어야지. 그리고 형님이 이렇게 스스로와 고독과 친해지고 또 묵상하고 항상 낮추면서 또 스스로 도모하고 계획해라. 그리고 탁 손을 내밀어 주시고 탁 바톤 터치다. 그 다음은 네가 해. 너 할 수 있어. 라고 탁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이거는 썰을 풀 때마다 제가 참 울컥하곤 하는데, 바톤 터치라고? 이거 아무나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이거 바톤을 받았네. 이거를 어떡한담? 을 생각하면서도 이 말을 해주실 수 있는 형님이 내 눈앞에 계시고 눈앞에서 다 증명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런 거 있어요. 될 것 같은 거 다 안 믿어줘도 저도 제 스스로를 믿고 있는, 나 잘 될 수 있는데, 이런 게 있잖아요. 더 재밌는 거예요. 상황이 박하고 환경이 안 도와주고 나한테 일러줄 사람 아무도 없어도 딱 1명, 딱 2명, 딱 3명, 제가 결심을 함과 동시에 뭔가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이거에 집중하고 매진하려고 할수록 도와주시려는 분들이 이렇게 생기고 참 감사죠. 그래서 형님께 이 바톤 받아서
제가 부끄럽지 않는 동생 되겠습니다 하고 미치기 시작했죠. 이거 잘해야 돼, 잘하고 싶다, 그리고 나도 할 수 있겠다. 왜? 믿어주는 사람이 있는데 왜 못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학교에 돌아가서 이런 일대기를 우리 사랑하는 동료들 또 동창 수많은 친구들과 열심히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런 감동이 있더라. 우리 다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나 25이 되기 전까지 나 형님 가신 길 모습 그대로 내가 성악가로서 오페라 가수로서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때까지 내 스스로 이렇다 할 결과를 못 만들어내면 스스로를 인정하고 또 다른 살아갈 방편을 찾겠다 했는데 형님께서 그 해 가을에 이제 문자가 띠링 하고 들어왔어요. 형 우승했다. 그래서 저한테는 익숙하니까 형님이 우승하는 게 무슨 콩쿨인가요? 했는데 프랑스의 툴루즈 콩쿨이라고 있어. 너도 해라 또 하셔가지고 근데 알겠습니다. 형님 축하드립니다. 또 거기에 감동의 동안이가 됐겠군요.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며칠 있다가 문자가 와요. 형 우승했다. 그래서 형 또 축하드립니다. 몬테카를로라고 있다. 나중에 해라. 그래서 알았어요. 그걸 해야겠다 하고.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14년도에 형님이 하시고 막간 TMI 12년도인가는 또 주택 형님이, 그리고 자 그럼 16년도에 이제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됐죠. 어플라이를 해놓고 갔습니다. 우승했어요. 그리고 17년도인가 이제 몬테카를로가 보이스 마스터즈가 오픈을 해서 접수했습니다. 우승했어요. 선배님 잘 섬기고 말씀 듣고 항상 이제 형님 이렇게 준비했는데 사실 툴루즈 콩쿠르는 제가 이제 15년도 몬트리올 이후에 그때 건우 형님, 해상이 누나 다 우와 저 정도 하면 우승하는 건가? 면모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몸의 나이도 어리고 뭔가 노래적인 레벨도 너무 낮고 이거 언제 할까? 이래서 제가 그때 이제 10년치 플랜을 가진 거예요. 이제 14년도에 비즈니스를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국제 콩쿨 입문 나이 10년, 제가 10년을 갈고 닦으면 한 30 몇 살쯤에 에이지 리밋에 걸리기 전에 그래도 두각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때부터 15년도, 16년도, 17년도 쫙 그 콩쿨 플랜을 짠 거예요. 형님한테 갖다 드렸죠. 그 당시에 뭐 우리 태양이 형이나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했고 우리 동료들한테도 다 얘기했어요. 내 플랜이다. 이룰 거다.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는 걸 스스로 알았지만 가까이서 도와주시는 우리 정훈이 형, 태양이 형, 그리고 우리 스승님들이 참 많이 계셨으니 속도가 붙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거에만 매진할 수 있게 정말 더 저 대단한 선배님들처럼 되려면 미쳐야 된다, 그런 생각으로 임했고, 그래서 국내 콩쿨 때는 정말 우리 기훈이 형까지 매일 같이 콩쿨에서 만나면서 박터지게 도전하면서 살았죠. 16년도 이제 둘루즈 때 됐는데 형님한테 이제 결승전 앞두고 전화를 드렸어요. 형님, 한 10분 되는 파이널리스트들이 다 이제 선곡이 미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하이스이가 난무하는 테너 아리아들부터 다들 뭐 너무나 뛰어나신 위너분들 선배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다 저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런 동료분들이 파이널리스트라서 나는 이번에도 경험 누적하고 배운다. 조금만 나는 더 늘자. 근데 준비한 거를 잘 선보이자라는 마음을 하고 이제 올라가기 전에 형이랑 영통을 했죠. 형, 까올라 플라무 들나무가 피날에 걸렸고 제가 부르고 싶은 알레코는 쌤이 해주셨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임할게요 했는데 형이 딱 그러셨어요. 영통, 야 우승하겠는데? 이상한 성대모사에서 죄송한데요, 우승을 하겠어. 그냥 준비한 대로 마음 비우고 잘해. 그렇게 해서 마음 비우고 잘 다녀왔죠. 그 다음 영통은 이렇게 서로 트로피 딱 들고 형 우승했네요 하고 형도 트로피 딱 들고 화답해 주셨죠. 축하한다. 그럴 줄 알았어. 근데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제가 잘해서 상을 받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그건 우주의 기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도 부족한 게 많았고 지금도 제 스스로의 부족함을 너무 많이 알고 있지만 다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저도 그저 준비한 만큼 마음 비우고 했을 뿐이고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이제 17년도 몬테카를로도 제가 또 3인조 그룹을 하면서 여러 시련 속에 있을 때 그때 이제 툴루즈 콩쿠르 우승하고 로열 오페라 하우스의 예타 파커 프로그램 제안을 받고 16, 17 시즌을 들어와라. 너는 바로 극장 커리어를 하면서 성장을 해야 되는 친구다 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Another Plan이 있다. 내가 지켜야 되는 그룹과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이 문화의 변동의 흐름과 분명히 이것을 사랑해줄 사람들과 수많은 그런 것들이 일으켜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고 저는 계속 무르익어야 하는 파트랄까요? 그런 목소리이기 때문에 시간을 더 멀리 이 지도를 그려서 쓸 것이다. 그러니 내 어나더 플랜을 좀 존중해주고 또 어플라이 하겠다 했죠. 그때 이제 팬텀 싱어 1이 이제 아주 잘 됐고 우리 동료들이 다 잘 되셨죠. 팬텀 싱어 2까지 이제 17년도까지 했는데 저는 이제 그 아픈 이야기들 그 그룹 때문에 못 나가면서 어째 정처 없이 또 헤맬 때 형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형님 다 놓친 것 같고 제 스스로가 무르익지도 않은 녀석이 꿈만 야무지고 참 그 깜냥이 아닌데 넘치는 과욕이었던 걸까요? 안 되는 건가 봅니다. 이러고 있는데 형님이 뭔 소리야? 그 몬테카를로 한다? 이제 해봐라. 그러면서 너 오페라하우스 갈 거야? 그럼 다시 정진해 라고 하시면서 붙들어 주셨죠. 그래서 정진하면서 그래 나는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무르익히자. 그리고 다시 한번 나만의 길을 만들고 집중하자. 한참 멀었다. 그래서 어플라이를 했어요. 근데 이것도 특이한 게 어플라이 기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메일로 나 병민길이고 이렇게 내 CV, 저의 이제 프로필과 자료들 이렇게 있다. 데드라인은 끝났지만
저를 보여드리고 싶다. 그랬더니 칼답이 왔어요. 와라.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이제 소규모 선발된 거에 이제 선발이 된 거더라고요. 가서 숙소도 해주시고 멋있는 몬테카를로 뷰를 앞두고 그 콩쿠르에 참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말 형님의 말씀도 그랬지만 정말 하늘도 돕고 또 멈추지 말고 정진하라고 이 상황이 돕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역시 발버둥 치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을 구멍이 있다. 그래서 정진이 답이다. 그러면 또 다른 때가 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근데 거기서 감사하게 우승을 하면서 제 스스로의 가치 증명을 스스로 하고 무너지지 말자 하는 뭔가 굳은 뿌리가 생겼죠. 그것도 훈련소를 갔다 온 다음이라 슈퍼 각성이 되어 있었어요. 나는 마르지 않고 정진하겠다. 몸이 부서지고 죽는 날까지 파이팅 해야 된다. 이런 각성을 하고 나갔던 콩쿨이어서 의미가 깊었고, 뭐 그 동아 콩쿨도 그 전후로 있었네요. 뭐 9월 이렇게 있었는데 동아 콩쿨 예선 치르고 사람들이 야 그거 또 나오냐 왜 이렇게 했는데 우승했죠. 그리고 세미파이널 몬테카를로 가서 또 치고 동아 콩쿨 하러 또 왔다가 몬테카를로 우승하고 다음날 와서 동아를 했는지 동아를 하고 간 건지 아무튼 그런데 제 동기들도 미쳤다 그랬죠 그때는. 근데 그게 이제 4학년 말미였으니까 졸업하고 난 후니까 대학교 때 아까 말씀드린 10년치 플랜 중에서 몇 개는 이룬 거죠. 미친놈 소리 듣기, 그리고 내 꿈에 가까워지기. 그래서 10년치 플랜에 14년부터 17년에 이렇게 다이나믹한 일들이 생겼는데 이게 3년이잖아요. 이렇게 오고 나서 이제 3년이 지난 사이에 저는 또 콩쿨하고 이제 트빌리시 뭐 갈리나 뭐 등등 하다가 팬텀 싱어 3를 참가하게 된 거고, 아무튼 그랬는데 얘기가 좀 샜는데 몬테카를로 보이스 마스터까지 오기 위해서 서론이 길었습니다. 왜 이걸 만들었느냐 얘기가 여기까지 길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로열 오페라 하우스까지 가면서 정훈이 형님과 참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형님께서는 정수로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시고 오페라 가수로서 또 테너 가수, 드라마틱, 스핀 또 모든 게 다 되시는 아티스트로서 감동을 주시지만 저는 또 테너가 아니고 성악가 또는 오페라 가수를 하려던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맨날 이 핑계 저 핑계. 제가 좋아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저 춤도 추고 싶고 크로스오버도 해야 되고 저 너무 할 게 많은데 뮤지컬도 하고 싶고, 그래도 태어난 생에 정말 제가 사랑한다고 느끼고 좋아하게 된 건 또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너만의 길을 가, 지금 네가 만든 것처럼. 그래서 제가 로열 오페라 하우스 영 아티스트는 내려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제일 마음이 미어졌던 게 형님이었어요. 뭔가 형님이 만들어주시고 그려주신 그 형이 또 생각해주신 계획에 좋은 길을 걸어갔으니까 후배들한테 잘 걸러서 최고의 길을 주시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마저 깨고 또 다른 이제 우리 한국 분들에게 누가 될까봐 정말 많은 고민을 해서 형님께 말씀드렸더니 한국에 가서 네가 계획한 일 만들어라. 3년 뒤, 5년 뒤 그때 만나서 우리가 네가 계획한 일, 네가 원하는 교감, 소통, 수많은 장르 원 없이 플레이하는 플레이어로서 자부심 있고 부끄럽지 않도록 해낼 수 있으면 그 길을 가. 그렇게 해서 세월 지나서 만나서 부끄럽지 말자. 그리고 잊지 말아라. 네가 어느 자리에 서 있던 네가 갈고 닦는 그 정수를 멈추지 않으면
네가 생각하는 이상향에 분명히 도달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나자. 한 무대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살자. 그리고 네가 얼마나 사랑했고 순수하게 가슴 뛰었고 행복해하는 곳이었는지 잊지 말아라 하셨는데 엉엉 울었죠. 엉엉 울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과 형이 더불어 형이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죽는 날까지 네 뒤에 서 있을 테니까 걱정 없이 달려가라 하고 이제 보내주신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어요. 형님과 무대에 함께 하는 날 정말 부끄럽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겁니다. 맨 처음에는 보이스 마스터즈 컨셉을 하고 싶었어요. 그 콩쿠르 특이한 게 뭐냐면 그렇게 뭐 이메일, 뭐 영상, 오프라인, 뭐 수많은 오디션을 치러서 파이널리스트도 그때 몇 분 안 되거든요. 굉장히 소규모 이제 뽑는데 파이널이 오페라 아리아 5개씩 협연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총 10개가 되겠죠? 딱 2명이 살아남아요. 그래서 초아는 형님, 제가 이런 오페라 콘서트를 만들면 김정은 대 길병민 파이트 더 컴페티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뭐 보이스 마스터즈 이렇게 해가지고 재밌는 콘서트를 만들어 보면 또 경쟁을 좋아하는 우리 대한민국 관객분들이 열광하면서 즐겁게 관람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둘 다 같은 컴페티션에 뭐 툴루즈, 뭐 보이스 마스터즈 그 앞에 수많은 국내 콩쿠르 위너인데 위너즈 콘서트도 많은데 위너즈 콘서트는 조금 거시기한 것 같고 표현을 순화하려다 보니 너무 막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콘서트보다는 낯설어도 구도를 재밌게 볼 수 있고 오페라 자체가 이렇게 흥미롭게 전투적으로 관객들에게 스며들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그 보이스 마스터즈와 그 컨셉을 따가지고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코로나도 생기고 여러 이제 스케줄이 조율이 안 되는 바람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갔고 그 3년이 지난 이때 갑작스러운 또 형님의 귀국과 또 해외 공연까지 마치고 오늘 연주하신 혜지 누나 스케줄이 맞아 떨어지는 날이 오는데 이 아트센터의 대관 또한 도로드가 노려보고 있던 아주 꽃 피고 화창한 봄에 좋은 콘서트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찜꽁해놨던 날이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 콘서트를 저질러도 될까요? 했는데 또 둘이서 하려던 콘서트에 오늘 프리마돈나 역할을 해주신 또 혜지 선배님까지 함께 하게 된 거죠. 혜지 누나와 정훈이 형님은 정말 제 삶에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다시 한번 그 비냐스 때로 돌아가면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이제 후배한테 시상식에서 같이 이제 손을 꽉 잡고 이제 막 이렇게 응원하던 이제 혜지 누나와 제가 누나한테 여쭸어요. 누나, 오늘 시상식이 끝나면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누나가 이런 명함 사이즈의 수기로 이메일 주소 뭐 필요한 PR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다 적어서 데이비드 정킴 50장 막 다 해놓으시고
짠 하고 저한테 어우 병민길 명함을 또 거의 뭐 50장 밤을 새서 준비를 하신 거예요. 형이 이제 상을 받고 그 다음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애프터 파티 때 PR 하라고, 여기서 네 가치를 증명하고 네가 파이널과 또는 위너즈와 파이널리스트가 못 됐더라도 너의 가치를 알아봐준 한 명의 관객, 한 명의 다이렉터 누가 계셨을지 모르고, 그때도 이제 여러 에이전시에서 또 정말 관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프린트가 아니고 복사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바르셀로나의 분위기는 없어요. 아무것도. 그때 지금처럼 이제 뭐 어플이나 뭐 지도나 이런 것도 활발하던 시대도 아닌데 그거 아직까지 저 갖고 있죠. 근데 이렇게 누추한 애한테 이제 귀한 대접을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형 누나는 도대체 어떤 삶을 생각하고 보고 실천하고 사시는 걸까? 몇 년, 몇 걸음 앞서가셨다고 이렇게나 위대한 여정을 큰 도움 없이 헤쳐나가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 명함을 남주기 아까운 것이, 그래서 그냥 병민길이라고 명함 보여드리고 나눠드리면서 이거 쓰고 싶지 않다 하면서 막 킵했죠. 그래서 남은 것들을 가져왔는데 스스로 가치를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그렇게 PR 할 수 있게 항상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돼 알려주시고 그랬죠. 근데 혜진 누님도 이제 또 16, 17 시즌인가요? 그래서 그때 영아티스트로 또 들어가서 활동을 하시면서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극장의 주역 가수를 두 분이서 테너와 소프라노의 멋진 부부가 되셨죠. 세계적인 성악가 커플로서 정말 제 입장에선 진정 국위선양이다, 멋지다, 그리고 꿈꾸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주신 선배님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품으면서 살아왔고, 모든 제가 런던에서 보내는 시간, 뭐 국제 공부를 하는 시간 항상 모니터해 주시고 연락 보내주시고 피드백 해주시고 격언을 항상 쏟아부어 주셨죠. 그런 힘 덕분에 왔던 것 같아요. 정말 런던에 스테이 하면서 형이 먹여 키우고 걸어 다니면서 뭐 노래하면서 공연 보여주시면서 저는 성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정말 형님 쫓아다니면서 백스테이지에서 그리고 객석에서 본 오페라만 해도 정말 수차례 되고 제가 그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어서 뭐 독일, 뭐 영국, 뭐 수많은 것 뭐 다 날라가서 봤습니다. 백수니까 가가지고 알바 열심히 해가지고 공연 한번 보고 감동하고 또 씨앗 하나 심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이제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 입단을 했죠. 이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까 봐요. 그래서 오늘의 프로그램 보면은 우리 정훈이 형님, 혜진 누나께서 부르신 곡들은 다 이제 컴페티션, 국제 콩쿠르 또는 그런 오디션 그리고 공연을 하신 레파토리들이 여기 다 서려 있고, 뭐 포르쿠아 뭐 레베의 이 노래도, 그리고 에 루체 반 레스텔레 이 노래도, 네스 노르마까지 형님의
툴루즈 컴페티션, 보이스 마스터즈. 그리고 뭐 형님의 장면 특허죠. 하루에 이 곡들을 부른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몰아서 한다는 건 좀 광기가 가득한 콘서트였다고 좀 볼 수 있고요. 점점 아티스트의 그레이드가 높아지고 악기가 무르익을수록 저의 이제 생각 속에는 더 선수들이 컨디션을 조절하면서 한 번, 두 번 정도 한 번의 모먼트를 위해서 세이브했다가 탁 선보이는 곡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세 명이서 그런 소위 빡센 분량으로 원 없이 들려드리고 싶었다는 것, 그리고 그 세월들을 녹여보고 싶었다는 게 포인트고요. 저의 레퍼토리를 보면 이제 옴브레 디 미아 프로자피아, 보이스 마스터즈, 컨라 플라mme de la main, 툴루즈 콩쿨, 오드마인 홀더 아벤슈테른, 비냐스 콩쿨, 알레코, 수많은 이 모든 곳에서 빼놓지 않고 불렀던 제가 오페라 가수로서의 인터레스트를 느꼈던 작품이죠. 수많은 콩쿠르에서 우승을 안겨준 결승곡이죠.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서곡은 카르멘에 나왔던 프레류드 서곡을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 투우사글은 부르지 않았지만 이 서곡으로 포문을 연 이유, 그리고 더 로열 오페라라는 가제였던 이유는 정훈영님께서 제가 이제 툴루즈 때 거절하고 트빌리시 우승에서 거절하고 했던 그 영화 아티스트 프로그램 로열을 19년도에 가서 파파노 프라이빗 오디션을 하고 나서 혜진우님, 뭐 권우영님, 정훈이 형 뭐 다 야 그렇게 세션을 오래 했으면 너한테 충분히 흥미를 느끼신 거야. 분명히 되지. 우리도 다 그렇게 했는걸 하셔가지고 와, 나 정말 이제 꿈의 구장이 입단을 하는 건가 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스토리를 하나 더 쌓고 근데 나 스스로 안다. 왜 안 됐는지를 꼬집어 주시는 곳에 가자. 다른 오페라 하우스 영화 아티스트 프로그램도 와서 배우십시오. 와서 성장하십시오. 하고 열린 제안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나를 막 후려쳐. 너 이거 부족해. 근데 명쾌하군. 그 부분을 집중 공략해서 뚫고 들어가마.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또 콩쿠르를 많이 하고 드라마틱한 파트를 요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콩쿠르 레퍼토리를 싹 적고 이제 뭐 모차르트나 도니제티 벨린이나 조금 더 역할상으로도 연령대가 낮아지는 작품들을 막 준비해가지고 갔죠. 좋아해 주셨는데 그때까지 이제 파이널 곡은 보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알레코를 부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게 아니면 여러 곳에서 증명이 됐던 뭐 슈바이크나 꺼나 플라무나 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인생 또 계획 없던 세미파이널 때 뭐 아브리다 un poco gli occhi 그리고 마다미나 il catallogo e questo를 부르고 파이널에 갔는데 숨이 막히는 거예요. 왜 항상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좋아하는 그게 아닌 다른 거에서 항상 관객분들이 좋아해 주실까? 슈바이크, 꺼나 플라무, 라 칼루냐. 어렸을 때도 그랬어요. 중고등학교도 실기시험 향상음악회, 대학교 때도 뭐 항상 내가 좋아하는 거는 잘 안 좋아해 주시지. 그런데 형님이 이때도 토레아도로 준비해라 이래가지고 한 번도 안 불러봤는데요, 형. 근데 그리고 또 그렇게 웰노운 레퍼토리를 해버리면 훨씬 감점 요인이 있지 않을까 두렵사옵니다 했더니 두 분 말씀 안 하십니다, 형. 그래서 준비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연습실 또 갔죠. 그리고 리젠트 파크인가 거기 공원 맨날 반바지에 나시만 입고 뛰어다녔어요. 좀 광인처럼 지금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 미치겠다. 인생 사활 걸고 지금 이거 뚫어야 되는데 그 따뜻한 봄날에 이거 안 되겠다. 이번은 무조건 돼야 돼. 근데 이 투사 이거 불러오지도 않은 거 어떻게 갑자기 하나? 그래서 미친 듯이 외웠어요. 미친 듯이 부르고 그 스파르타로 했던 일주일의 레슨이 참 기억에 남고 그 와중에도 형님은 아마 로미오와 줄리엣 아니면 트라비아타 아니면 보엠 항상 오페라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루 2탕도 막 하시고 엄청났습니다. 따라가면서 기차 타고 가면서 계속 노래 레슨 받고 연습실 도착해서 한 번만 들어주십시오. 또 레슨 해주시고 공연 끝나고 나오셔서 또 피드백 해주시고 그래서 메인 스테이지에서 토레아도를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사곡에 부탁을 드렸다. 왜냐면 로열 오페라에서는 저에게 네가 로열을 떠나도 너의 이제 가치를 아이덴티티를 잃지 말고 너가 메인 스테이지에서 불렀던 그 순간을 잊지 말고 메인 스테이지 아무나 못 산다. 근데 우리는 너한테 그 가치를 받고 네가 해주면 좋겠고 라고 해서 제 세컨 이어에 커버를 또 주셨었죠. 에스카미오를. 근데 제가 그 모든 일정들을 킵고잉 했으면 파를라미다몰의 마리오는 없었고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3년 뒤에 클래식 콘서트를 선보일 일도 없었고 이 모든 일들은 없었겠죠. 늘 그때를 기점으로 로열에서 팬텀싱어를 나온 이후의 기점을 저의 또 방송 데뷔로 삼고 최근에 이제 3주년 이벤트까지 했잖아요. 그 시간을 돌아봅니다. 나의 육체가 그곳에 있어서 오페라 가수로서의 멈추지 않고 삶을 살았더라면 나는 어떤 작품들을 했을 것이며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 있을 것이며 어떤 향이 나는 인간이 되었을까. 근데 한국에 와서 로열 오페라 하우스에서 제가 리사이트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와주시는 관객분들을 위해서 비스로 앵콜곡으로 뭘 불러드리면 좋을까 하다가 그때 제가 가져온 게 파를라미다몰의 마리오였어요. 근데 그 마리오를 들으시고 마중도 많이 불렀지만 마리오를 불렀을 때 더 그 언어가 익숙하신 관객분들이니까 듣고 너무 좋았다며 행복해 해주시는데 그때 결심을 했죠. 내가 팬텀싱어에 나가면 내 일생일 때 오디션곡 이 곡만큼은 사수하리라. 그래서 지금 이제 저의 공식 팬카페이자 저의 평생의 길동 동반자이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고 또 우리 팬님들 이름이 또 마리오예요. 그래서 오늘 히든 앵콜곡의 파를라미다몰의 마리오를 준비해서 불렀다. 고전의 길 더 로드 오브 클래식 버전으로 이런 의미를 남기는 콘서트였습니다. 주목받고 싶어서 마리오를 불렀다니요. 무슨 소리십니까? 형님의 또 음성이 그리워지는 밤입니다. 건강하게 잘하고 계시죠? 오늘 그래서 이제 프렌즈 콘서트라는 이름이 되었는데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 이름을 짓는데도
보이스 마스터즈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로열 오페라, 뭐 로열 패밀리, 뭐 여러 가지의 장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소제목은 저희를 묶어줄 수 있는 하나의 소제목이었고, 사실은 그것보다 정말 10대, 20대, 30대 모든 세월을 통틀어서 담고 싶은 묶은 말이 뭐가 있을까 하다가, 제가 세계관이 여러 개가 열렸잖아요. 뭐 뮤지컬, 뭐 트로트, 크로스오버. 그래서 클래식 프렌즈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찍게 됐고요. 썰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공연장에서 말 아끼는 편입니다. 그래도 공연의 취지는 이러해야 했고 프로그램은 이렇게 나왔다라는 말씀을 길게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것도 축약하면 쉽지 않습니다. 항상 이 라방. 자, 그래서 이 공연에 관련된 Q&A를 이제 조금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런 질문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렌즈 콘서트 로열 오페라 기획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까? 1회성입니까? 앵콘 합니까? 2번, 3번 계획이 큰 그림이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셨는데 뭐 빠꾸 없이 말씀드립니다. 저는 당연히 있죠. 하지만 우리 형님들의 스케줄이 허락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참 원한다고 되지 않는 일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하지만 항상 마음으로 품고 있으면 또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싶고요. 오늘 많이 찾아주신 관객분들, 그리고 정말 제가 이런 기획을 하고 꿈을 갖고 선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성 매진으로 도와주신 그런 도움, 그 마음들이 부디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돌아올 수 있겠죠. 연주자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서로의 가치를 알아봐주는, 그리고 정말 행복한 그 음악이 흐르는 공간, 그곳을 가장 행복해하니까 꼭 이루어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더 로드뮤직에 대한 질문이었는데요. 어떻게 길병민 사장님이 됐습니다. 자회사 어떻게 보면 저의 어쿠스틱 리사이틀과 이제 스케줄링도 있지만, 제가 아까 긴 일화 속에 이제 한국을 돌아올 때 한국에서 집중적인 활동을 한다면 3년, 5년, 10년 동안 하고 싶었던 그 버킷리스트, 제가 공연 중에 말씀드렸는데 30살부터 내가 할 수 있는 버킷리스트 중에 가장 큰 프로젝트, 오늘 이렇게 이루어졌는데요. 이런 결의 콘서트를 하고 싶어서 수많은 동료들, 친구들, 선배님들, 아티스트들 섬기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스스로 이제 소통하고 교감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도 참 많이 부족하지만 이 부족함을 더 열심히 채워서 그 동료분들과 함께 만드는 작업이 우리 한국 무대에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분들도 평생을 갈고 닦은 이 가치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희를 같이 사랑해 주실 수 있는 이 뮤추얼이 많아서 이 문화 자체가 더 많이 풍성해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은 회사의 취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함께 해주실 우리 동료 여러분들 부단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스스로의 정진을요.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시니까 또 그대로 가주세요. 제가 열심히 프로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인 김에 오늘 이렇게 예쁜 화환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우리 덕기지 기자님도 흐뭇해 해주셨고, 정은영, 혜진나도 꽃밭 속에서 향기롭게 좀 생화합니다. 좋아요. 참 대기실에서도 에피소드 많은데 오늘 밤새겠죠, 이 얘기하면. 아무튼 셀카도 많이 찍고
재밌는 시간 보냈고요. 특별기획의 성공적 개최를 축하합니다. 더로드뮤직 대표 길병민님. 오늘도 병민님은 마리아님들의 최고 스타이십니다. 영원히 함께할게요. 길병 팬카페 위드로드 위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백으로 걸어놓은 이 엑사 또한 오늘 받았습니다. 고전의 길 앨범에 수록이 된 컷인 것 같고, 저의 그 마음을 헤아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꽃밭에서 찍었어요. 그리운 표정과 시선으로 꽃대를 저 스스로 추억하는 모습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의도한 컷이라는 거. 그 고전의 길 보시면 사진 제공 길병맨이거든요. 이런 인서트가 있었다. 저는 진심으로 함께하는 때가 너무 행복하고 영광의 순간이 언제시냐 물어보신다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때라고 단언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광의 순간을 함께 목격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30대 버킷리스트, 우리 위로 카페에 있는 피드백부터 해볼게요. 다시 서른에 클리어하신 소감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말 바라고 있으면 이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왠지 모르게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싶지? 그리고 내가 해야 돼.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확신이 드는 일들은 전 놓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 항상 뭐 꼼수를 부린다고 되진 않았습니다. 패스트 트랙을 쫓는다고 되지도 않고요. 돼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 편법들은. 근데 이렇게 제 버킷에 인생의 버킷으로 놓은 것들은 제가 별다른 힐링거리나 취미가 없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뭐 먹기, 잠자기, 영화 보기, 여행, 걷기, 쉬기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공연하고 여러분과 소통하고 이런 이데아를 자꾸 만들고 상상하는 게 저의 큰 행복이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정말 27, 28, 29에 했을 법도 한 이벤트인데 참 때가 있는지 이렇게 제가 다시 30이 되어가지고 좀 31살이잖아요. 30인지 뭐 만 29인지 그 정도인데 클리어한 소감은 목이 이렇게 왜까? 이루어 말할 수 없는 행복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이제 공연이 준비될 때와 끝날 때까지 뭔가 아티스트들이 마주치면 눈물이 팡 터지기 직전이었달까요? 끝나고 나서도 믿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저는 추억을 돌이켜보면서 더 곱씹고 실감하는 쪽이다 보니 두고두고 떠올려보면서 실감하겠죠? 오늘 자리를 목격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기지가 않는다. 그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공연을 이제 오피셜리 찍던데 그 공연을 찍은 건 어떻게 되는 거냐 라고 이제 더로드 뮤직 사장님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왜 찍었냐면 이렇게 특별한 순간을 기록하고 싶다는 의미도 있었는데 형과 누나, 쌤, 오늘 촬영팀 모든 기획 주간 다 도와준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도움이 좀 됐어?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기획을 한다고 애쓰고 발버둥 친다고 되게 기특하게 봐주신 것 같아요. 이 모든 분야에 있는 선배님들이. 그래서
그 순간을 기록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렇게 저를 키워주시고 이렇게 이끌어주신 그분들이 도움이 됐냐고 물어보시는 거에 저도 보답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 팬님들, 저를 지켜봐 주시는 모든 분들께, 그럼 이제 서로 기약했던 3년이 지났는데 이 3년의 시간 어떻게 보답을 드리고 싶냐 해서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근본적으로 많은 사랑 주시는 우리 위드로드의 마리오님들, 그리고 모든 팬 여러분들께 이 순간을 같이 좀 쉐어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저는 늘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이렇게 뭐 스타십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 스타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제대로 진화를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 증명을 해보이고 싶을 뿐이고, 제가 하는 이 참 부족한 발버둥 침이 그래도 누군가한테 항상 영감이 될 수 있고 좋은 전철이 되고 싶은 마음에 하는 거니까, 이거를 역 선물로 드리면 좋아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공연에 방해 안 되게 하시려고 이제 촬영 같은 것도 조심하시고, 전자기기 제가 항상 꺼달라고 부탁드리잖아요. 근데 제대로 촬영해서 모두가 함께 나누고 싶은 추억을 선물로 드린다면 그래도 조금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은 또 율하우스라고 촬영팀이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국내 뭐 모든 스트리밍과 뭐 라이브 콘서트와 많은 것들을 다 이제 전적으로 맡아서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곳이 또 가장 추억이 깊은 이유,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이유는 태양이 형 거기를 소개해줘가지고, 태양이 형과 정훈이 형과 10년 전에 만 19, 20, 21세 저 나이 그때 오디션 영상 찍으러 정말 많이 갔습니다. 오디션 영상부터 공연 영상 남길 수 있는 레코딩 스튜디오였는데, 감독님 여전히 한결같이 인자하신 모습으로 10년의 세월 지난 만큼 정말 더 좋아진 모습으로 풍요로운 그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이템들을 장착하시고, 수많은 또 삶 속의 크루들 모여가지고 지난 몇 년 사이에도 또 간간히 뵀지만 그 모든 회포를 풀면서 이번 더로드 뮤직 길 사장님 프렌치 콘서트 멋지게 만들어서 또 팬 여러분들께서 행복해 하실 수 있는 순간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셨고요. 오늘 또 현장 어쿠스틱 굉장히 좋았죠. 그 마이크, 쇼스 마이크로 스탠드로 다 서 있었었는데, 또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좋았습니다. 어쿠스틱이 굉장히 잘 잡혀가지고 오케스트라도 거의 5, 60인조로 완전 풀 편성의 풀 편성이었죠. 그런데 1층부터 2층까지 아주 밸런스가 좋았고, 호흡과 공명 모든 순간들이 잘 담겼다. 그래서 굉장히 음향 잡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독님과 우리 아티스트 분과 끝까지 이제 감독 서로 해주면서 잡았는데, 너무너무 진짜 소리 좋았어요. 음향 너무 좋았어요. 그 현장의 그 자체 막 로열 오페라를 옮겨놓은 것 같았어요. 뭐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정말 장소를 떠나서 모두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공연이 됐으면 좋겠다 했는데, 많이 좋아해 주신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오늘은 진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네요. 저는 늘 부족한 게 천지라 제가 하나 껴있었네요. 정말 지연 입장 관객분들도 한 번도 놓치기가 싫어서 인트로 때 제가 즉흥이 약해.
즉흥을 좀 더 수련해야 돼요. 그 즉흥 멘트들이 누였다. 그렇게 되짚어 봅니다. 하지만 또 착석하신 이후에는 정말 흐뭇하게 또 스무스하게 흘러간 것 같았습니다. 에헤이 이렇게 에헤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 공연이 끝나면은 마음속으로 피드백하기 바빠요. 부족한 게 많습니다. 대견하고 자랑스러워서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고 싶은 심정입니다. 병민님의 진화는 어디가 끝일까요? 진화한 모습으로라는 그 말에 웃음이 터질 뻔했거든요. 지금은 30대부터 이제 축적근과 이제 수련한 테크닉들이 소위 무르익는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제가 기준했을 때 당연히 빨랐으면 좋겠어요. 매번 더 늘고 더 빨랐으면 좋겠는데 스무스하게 가는 이 대기만성의 바디는 이제 1단계? 그래도 아무것도 없는 형태에서 아메바 정도에서 이렇게 형태가 생겼다. 1단계 진화. 디지몬이나 포켓몬 이거 보세요. 되게 좋아하는데 R에서 탁 깨어난 정도. 하지만 이 몬스터가 어떤 특성과 어떤 걸로 진화를 하면서 엄청난 세계관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른다. 1단계 씁쓸합니다. 진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도 가라앉지 않은 이 흥분 뭔지요. 마치 축제처럼 끝나고 난 후의 느낌. 장르면 예당 공연 후처럼. 아 그래 우리의 길병민 대단하다. 병민님이 애정하시는 테너 형님, 소프라노님이시니 더더욱 감동이 전해지더군요. 연 1회 이런 공연 기획되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시즌으로 항상 생각을 한다고 이번 팬미팅 때 말씀드렸는데 제가 해외 선배님들이 가신 그 길을 가보면서 그 오페라 필드에서 참 좋았던 그 균형은 모든 그 오페라 스타 아티스트들이 시즌으로 본인의 레파토리를 잘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뭐 라이트한 작품부터 헤비한 작품과 또 그냥 페스티벌 또는 리사이틀 또는 콘서트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초인적이다. 나라도 바꿔가면서 이렇게 수많은 스케줄들을 메이킹하는 것도 대단한데 그렇게 또 메이드 되는 공연들 마르지 않고 계속 해나간다는 건 정말 장인 정신인 거구나. 이 사람들 왜 이렇게 안 쉬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경력이 1년 차던 뭐 10년 차던 30년 차던 우리 선배님들 말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클래스를 갱신하고 유지하시면서 시즌표를 만드시는 걸 보고 나도 저런 체력과 플랜을 갖춰야겠구나 했는데 이제 1회 공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우리 앙콘 안 하는 건가? 두 번째는 못 하는 건가? 이런 1회면 이제 끝났네요. 그래서 시즌표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정기적으로 공연이 만들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프렌즈 콘서트로 오면 되지만 세계관이 넓다 보니 제 머릿속에 있는 그 아티스트 라인업과 함께 하고 싶은 안 보여드린 정말 이 재미있는 감동과 재미가 가득한 오페라 레파토리부터 아트송부터 뭐 많잖아요. 우리 한국 가곡부터 이제 크로스오버까지. 근데 이제 클래식 아티스트들이 클래식 프렌즈들로 이렇게 구성이 됐을 때 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연 1회로는 조금 부족하다. 제 마음의 소리는 그렇습니다. 조금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죠. 많은 분들이
더 새로운 분들이, 여러분들도 원하시는 한 분이라도 더 새로운 분들이 들어주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연 정말 좋았어요. 1번 돈키호테 본인의 이야기인가요? 심정이 진짜 궁금해요. 최근 미트 출연과 관련해서 미트 지금은 또 연결이 됐네요. 제가 부단히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그리고 미트 출연도 뭐 같은 맥락에서 연장선이죠. 돈키호테가 갖는 상징성이 아주 이상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현실, 그 사람이 기대하는 이상이 뭐가 현실이고 이상인지, 하지만 그 사람한테는 너무나 진심인 이런 꿈과 열정을 자극하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앞에서 처음 부른 레퍼토리였죠. 오늘 오케스트라랑 함께 전달하고 싶었고, 일부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제 테너와 소프라노와 다른 파트와는 이제 공감대가 멀어지는 마음 아픈 이야기인데요. 오페라라는 장르로 들어가면 이제 대표적으로 파트를 나누잖아요. 아티스트가 소화할 수 있는 음역대나 색깔이나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파트가 나뉘는데, 이때 이제 내가 베이스 바리톤이다. 그래서 베이스 또는 바리톤의 레퍼토리로 콘서트를 할 때 참 아름다운 레퍼토리들이지만 내 음역에 맞게 참 부르고 싶은 생각이 들면서 더 감동적인 레퍼토리는 없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일부를 보시면 옴브레디미아, 라조콘다, 내 선조들의 그림자들이요, 거나 플라무글라마, 사랑의 불꽃이 타오를 때, 퍼스의 아가씨, 다 여기 친절히 적어주셨는데, 사랑하는 여자가 바람피면, 또는 내가 짝사랑하는 여자랑 안 이루어지면 흥청망청 술 마시고 자기 비관하면서 자기 연민 빠져가지고 막 아파하고, 자기가 지켜도 모자랄 그 아내를 복수에 불타가지고 뭐 죽여버리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 내용이 참, 오늘 공연 보시는 분도 많이 느끼시겠지만 테너와 소프라노 분들이 노래를 할 때 그 사랑스러운 워딩, 문장, 그리고 제 베이스 바리톤 일부의 레퍼토리를 보시면서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참 안타까워요. 근데 이거를 왜 이렇게 구성을 했냐? 일부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접니다. 아까 16년, 17년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자기 연민이 컸던 열등감과 비의식이 스며들어서 이런 복수심에 불타는 노래가 되려 제 인생에 카타르시스를 줬다. 그리고 이걸로 먹혔잖아요. 그 국제 무대에서 우승도 하고. 참 이 막장극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마음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공감을 하는 데부터가 참 진입장벽이 높은데, 실제 성격과 이걸 맞추어 넣기가 어렵지만, 목소리랑 또 제가 가진 또 최대치랑 잘 맞아떨어져서 먹히는 걸 어떻게 참 애석하죠. 그리고 이제 형님과 함께한 세월이 있기 때문에 형님과 하는 듀엣으로 제가 이렇게 메이저 음악으로 피어나는, 전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과정이랄까요. 그래서 2부에서는 리에 알레 디 포브레 이데올로그, 이 불쌍한 이상주의자에게 마음껏 비웃어라. 돈키호테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돈키호테에서 옆에 아까 보좌하는 산초가 부릅니다. 맨 오브 러만 참 뮤지컬 안에서 볼 때는 그 임파서블 드림이라는 넘버를 돈키호테 부르고, 산초는 계속 라이트하게
되게 귀여운 느낌으로 해석이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작품 말미에 가면은 산초 또한 돈키호테를 변호하고 대변하면서 비웃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믿고 가는 길은 무시받아 마땅하지 않아. 니들이 무시할 수 없어. 함부로 생각하지 마.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제 자신한테 여러분 앞에 나타난, 이분이지 여러분 앞에 나타난 저로서 사랑을 받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게 돼서 노래로 사랑을 전하고 싶은 한 사람이 이렇게 피어날 수 있게 된, 변화가 시작된 시기에 오프닝으로 성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만들고 싶다, 이런 걸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더 환경이 갖춰진 사람들은 많이 무시를 했지만, 절대 안 될 거다, 헛된 꿈 꾸지 마라, 네가 뭔데, 참 많이 들었죠. 근데 그때마다 반박을 할 수가 없었어요. 뭐가 아니니까. 근데 멈추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2부에 내 레이스는 계속된다, 계속 웃어라, 난 계속한다. 그래서 그 오늘 해석된 문장에 따르면, 일어나시오, 갑시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갈 길 가야죠. 그리고 그 고귀한 여정을 향해 다시 일어나서 다시 갑시다. 그 고귀한 여정이라는 어디는 다시 일어서서 갑시다라는 거에 참 위로를 받아서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헤쳐나가고 발버둥치는 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를 장황하게 들어주고 계시는 여러분 또한 공감하고 싶고 응원해주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이 노래를 부르게 됐습니다. 고귀한 그 길 동행할게요. 감사합니다. 삶의 태도 많이 배워요. 저는 항상 우리 팬 여러분들과 카페 글 어르신들 말씀 속에서 항상 더 많이 배우고 항상 피드백하려고 노력하고 감동받습니다. 그렇게 잘 붙들어 주시고 옳은 길 갈 수 있게 지켜봐 주시고 감시해 주시고 도와주시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뭐 미트 출연으로 이어지면은 미트 안에서도 저는 타장르부라는 섹션으로 나뉘었고, 또 타장르부로서 증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참 예민한 얘기네요. 밑에까지 얘기하면 너무 얘기 길어져서 조금만 축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했다. 그로 인해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타노이저 저녁별의 노래 엄청 드라마틱하게 들리더라고요. 병민님이 부르면 노래가 엄청 더 드라마틱해져서 신기해요. 바리톤이던 시절에 이 노래를 불렀을 때, 그 21살, 22살 때는 더 이 노래를 가볍게 여겼는데, 적당히 이제 바리톤, 베이스 바리톤으로서 맞는 음역대 노래가 흔치 않으니까. 근데 이 노래는 시놉시스부터 기가 막히는구만, 내 정서로 표현을 잘할 수 있겠구만 했는데, 지금 더 드라마틱해졌다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훈이 형이 꼬레가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뭔가 저의 진심을 느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감이 되고 마음을 담아할 수 있는 레퍼토리 참 소중합니다. 근데 이 또한 사랑하는 여인을 떠내보내면서 하지만 섣불리 할 수도 없고, 더욱 신성시하면서 그녀의 삶을 저버린 시간 동안도 축복하고, 그녀가 온전했으면 하는 축복을 불어넣는 음악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더 마음이 쓰리겠죠. 하지만 또 목소리와 음악에 맞게 표현을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잘 빠져들어서 특별한 감정 소스를 더 부여하고 와닿게 표현하려고 하면 이렇게 그 사람만의 마음이 담긴 연주가 되는 것 같아요. 라조콘다 알레코아리아처럼
진짜 사랑하는 여자가 바람 피면 사리를 느낀 만큼 분노하시는 편이세요? 그런 일은 없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런 분노가 모두 일어나겠죠? 어제 드신 갈비탕, 육회 비빔밥, 차돌 된장찌개, 순두부 혼자 다 드신 거예요? 네, 혼자 다 먹고 그 인사 때 드렸던 그 빼모 쇼콜라, 크로아상, 팥빙수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가서 컵라면 2개, 핫바 2개, 소세지, 의성 마늘 후랑크까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공연 하루 전날이라 더 에너지가 땡겼나봐요. 오늘도 라방 키기 전까지 이제 10시 굳이 드리고 와가지고 뭐 타르트, 낙지덮밥, 연포탕, 빵 뭐 많이 먹었습니다. 내일 뭐 먹지? 이런 생각에 행복해지곤 하거든요. 맛있는 거 잘 챙겨 드시고요. 건강 유지 잘 하시기 바랍니다. 목감기는 안 걸리는 편이세요? 전 요즘 기침 중인데 저도 지금 조심하려고 했으나 기침을 한 3번쯤 했죠. 요즘 또 뭐 바이러스 그리고 기침, 감기가 유행 중인 것 같아요. 우리 태양이 형 감기 걸려버렸죠. 열은 없는지 죽 챙겨 먹었는지 걱정됩니다. 저는 일단 감기는 아닌데 오랜만에 이렇게 막 우렁차게 노래하고 나니까 약간 살짝 늘어난 느낌처럼 찬기침이 생기네요. 오늘도 약 예방 차원에서 먹었고 비타민도 챙겨 먹었고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때려 넣었죠. 잘 챙겨 먹고 일단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4월 23일 23일 다음 주잖아요. 리사이틀이 또 있기 때문에 컨디션 관리 잘 해가지고 또 오늘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 받았는데요. 또 5월 달에는 어쿠스틱 리사이틀 질문이 있어서 드립니다. 5월 달은 이제 리사이틀이 왜 오후에 2시에 하나냐? 일반적으로 이제 리사이틀 보통 하루에 한 번 합니다. 근데 저는 또 들려드리고 싶은 노래가 많다 보니 오전, 오후, 그러니까 낮, 저녁 다 달려서 참 많은 노래를 부르곤 했는데요. 이때는 또 다 들려드리지 않았던 곡들 플러스 요청이 쇄도하는 곡들로 꾸려지지 않을까 싶고 뭐 열린 마켓 때 불렀던 로호 탱고 같은 거 그런 탱고 음악 좀 더 크로스오버틱하고 퍼포머잖아요. 퍼포먼스가 가미될 수 있는 크로스오버 클래식 무대로 인사드리려고 하고요. 여기 이거 원본은 이러지 않았는데 병미하고 지금 N 하나가 잘렸어요. 길병미 이거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정돼서 나올 거니까 염려 마시고요. 자, 또 많은 이제 실시간 댓글들이 지나가고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나방 좀 더 길게 하겠습니다. 말문이 막힌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오페라는 이런 거다를 느끼게 해주신 세 분 진짜 감사합니다. 저 또한 형 누님의 그 사이에 더 진화하신 연주력을 보고 짧은 시간 안에 또 폭풍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요. 저 또한 형 누님들과 연주를 하면서 와 역시 이런 거다 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우님, 혜주님 한 집이란 말씀 두 분 커플이신가요? 네, 부부십니다. 위트 있게 또 관객분들께 인사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저도 참 많이 밥을 먹었네요. 형누님이 지어주신 고기랑 밥만 해도
환산할 수가 없을 만큼 제가 좀 많이 먹는데 먹고 싶은 만큼 먹어 하면서 사주셔가지고 만들어주시고, 언제부터 공연 준비하시고 기획하신 건지 궁금해요. 얼마 만에 이런 완성도 높은 공연이 이루어진 거죠? 오늘의 장황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 질문에 답이 되길 바랍니다. 못 가서 울고 있어요. 앙콘이나 방송 중계 예정은 없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영상은 율하우스에서 아주 흡족하게 촬영을 해주셨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께 그동안 드리고 싶었던 마음의 보답으로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일부 공개 드릴 예정입니다. 길고민의 공식 팬카페 위드로드 위로에 함께 해주신다면 풀 버전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페라 속 아리아 감상도 좋지만 콘서트 형식이 오롯이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매력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드린 말씀처럼 말이 필요 없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음악 자체로 소통하고 교감하고 싶었습니다. 같이 데려간 일행들에게 칭찬도 많이 듣고 제 어깨가 으쓱했네요. 프렌즈 선배님 또 뵙고 싶네요. 정말 또 뵙고 싶습니다. 많이 바래주시고 많이 원해주신다면 또 뵐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또 어떤 말씀이 있었을까요? 그런 질문 아까 기억이 났는데, 이렇게 병민님 클래식하고 오페라 하는 모습도 감사한데 이런 레퍼토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치정극, 막장극, 또 지금 더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오페라만 해주지 않으셔서 감사해요 라는 표현을 봤는데,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이 병민 유니버스 확장과 전진에 아주 자양분이 되는 감사한 말씀입니다. 오페라만, 클래식만 당연히 정수, 장인정신 중요하고, 저도 늘 제 세계관에서 섬기는 정신이면서 저는 한 가지를 더 한다고 표현하죠. 멀티버스. 세계관이 동시에 가면서 좀 더 부지런하게 가면 다 할 수 있다. 공연 기획에 대한 이야기, 시초에 대한 질문들이 참 많았고요. 여기 있네요. 오늘 공연에서 연주하신 아리아는 슬픈 역할이 많아서 예습하면서도 마음이 많이 아팠답니다. 외도한 부인에게 복수하며 분노하는 남편, 다른 이에게 마음 둔 여인 짝사랑하며 지켜보다 끝내 절망하는 남자, 심지어 그들을 위해 대신 죽음까지 선택하는 비련의 주인공. 이번 생에 오페라 가수만 안 하기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건 안 비밀. 아픈 사랑 이제 그만. 다시 한번 다채로운 도전. 감사합니다. 관객과 교감하고 소통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우리 길 대표님, 앞으로도 좋은 공연 많이 부탁드릴게요.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자, 대표적인 질문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눈에 띄었던 질문들은 어느 정도 피드백을 드린 것 같고요. 이제 자정이 되기 10분 남았네요. 이제 10분 동안 여러분들께 실시간 소통하면서 굿나잇 하러 가야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종일 또 함께 해주시고 고대했던 하루신데, 보통 이렇게 연주가 끝나거나 또 귀가하시고 나서도 며칠을 알아놓으시고 피곤하신 그런 힘드신 분들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가수들도 이제 전신을 울려서 열심히 열창하고 나면